자, 오늘 장을 정리해봤고 이번에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HMC투자증권 서초지점 이영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쭉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또 매도가 나왔습니다. 현선물 동반 매도라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데 시장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우리나라 시장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흐름은 한 5일 동안 지속적으로 한 1880을 기준으로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것은 저점을 항상 높이면서 아니면 하락을 좀 크게 했다가도 하락폭을 낮추면서 그렇게 끝나는 모습들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 시장이 불확실성에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됐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벤 버냉크장이 기조는 변함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실업률 7%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펀더멘탈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 부양책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5일 동안 반전에서 순매수를 이어오다가 오늘 이제 좀 매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서 테마주라든가 오늘같이 이제 정책 관련돼서 카지노주, 엔터 관련된 주식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던 것은 운수장비 업종이나 전기가스업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전기차입니다. 가장 강력한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죠. 관련 업황 점검과 함께 관련주들 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최근에 전기차 이슈가 거의 한 4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4년 전에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사실 크게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인프라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아서 한때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지금 거품이 꺼졌고 최근 들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라는 전기차 회사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부터 돌풍을 일으키면서 지금 굉장한 테마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국의 그 기후 변화 액션 플랜에 대해서 그 전기차 성장을 촉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환경 규제에 대한 강화와 친환경차의 지원의 본격화가 되면서 전기차 성장을 원동력이 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대부분 각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평균 연비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구매 시에 보조금 혜택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U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부분까지 다 제한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전기차가 지금 화두로 떠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하고 일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글로벌 공조에 맞춰서 이루어져 가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2015년인 것 같은데 2015년까지 17리터 그다음에 2020년까지는 리터당 연비를 20kg로 올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전기차 구매 시에 환경부 보조금하고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전기차 보급에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자동차 시장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솔린 밑에 녹색이 이제 가솔린 차량인데요. 예, 점진적으로 자동차 시장은 이제 이머징 마켓 때문에 좀 늘어나다가 보시게 되면 2030년 기준으로 2040년으로 넘어가면서 줄어드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이제 보라색 부분이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가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맨 위에 이제 아직은 좀 점유율이 좀 미미하긴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계속 확대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도기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서서히 전기 차량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세계 전기차 시장을 전망을 해보게 되면 지금 이제 HEV, PHEV, BEV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단순하게 좀 구분을 해드린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량,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약간의 그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포괄적으로 하이브리드카와 그 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색 부분이 배터리 전기차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
가장 시중화가 이렇게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카가 지금 계속 네. 확장해 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아무래도 배터리 성능하고 인프라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라는 건 말 그대로 충전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2020년까지는 완만하게 성장을 하다가 2020년이 지나면서부터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차트를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순수한 전기차,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전기차의 시장이 2014년, 15년 가면서 점점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간 과정인 하이브리드카에서 순수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 봤을 때 지금 주변에서도 하이브리드카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이브리드카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존 차량들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전기차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성능 문제였습니다. 즉 주행거리가 이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가격도 비쌌고 주행거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 충전으로 주행거리가 지금 최고로 지금 많이 나가는 것이 한 420km 정도 갈 수 있는 거리가 됐고요.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25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으로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터리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비싸서 전기차 가격이 보조금을 받지 않고는 사실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단계인데요. 이 배터리 가격이 앞으로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가게 되면 지금 배터리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행거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테슬라의 모델 S인데요. 좌측에 보시는 게 테슬라의 모델 S고요. 지금 그 다음에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BMW의 i3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적인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테슬라의 모델 S3가 주행감이라든가 가속력,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작년 말부터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전기차가 이렇게 갑자기 화두가 된 이유는 기존의 가솔린 차와 성능이 거의 대동소이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아래쪽에 테슬라의 모델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대 출력이나 최대 토크를 맨 위에 현대 소나타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월등히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의 성능이 그만큼 지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BMW i3를 보시게 되면 현대 소나타하고 비교를 했어도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의 성능을 가졌기 때문에 드디어 전기차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전기차가 이제 지금 테슬라의 모델 S3가 히트를 치고 있고 여기에 BMW i3가 곧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하반기에는 아우디에서 또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는 유럽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아우디라든가 그다음에 폭스바겐 벤츠에서도 2013년 하반기 늦어도 2014년에는 전기차를 지금 양산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 글로벌 메이커 업체들이 전기차를 양산을 하게 되는 그런 지금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그런 인기가 어느 정도냐, 지금 2012년 말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해서 현재 지금 2014년 3분기까지 한 7천만 대 이상 이렇게 팔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출액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으면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이렇게 오른 상황인데요. 지금 해외 수출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전기차가 지금 화두로 떠올랐고요. 앞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끝날 화두가 아니라 30년, 40년 이상 가야 될 그런 업종이고 테마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차의 핵심은 2차 전지입니다. 즉
배터리인데요. 글로벌 업체의 어떤 그 전기차들이 계속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서 중대형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성장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도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대표적인 회사들이 그 부분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화학이 GM이라든가 르노, 포드, 현대 기아차, 볼보 같은 데 납품을 하게 되어 있고요. 삼성 SDI가 크라이슬러, BMW, 테슬라, 폭스바겐 뭐 이런 쪽에 납품이 될 예정이고요.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현대기아차, 벤츠, 뭐 베이징 자동차그룹, 콘티넨탈 뭐 이런 식으로 LG화학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결국 배터리 공급 업체로서는 가장 큰 수혜 종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쭉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을 종합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전기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대중화가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2차 전지 우리나라의 그런 선별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아까 대표적인 업종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관련돼서는 LNF라든가 에코프로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음극재나 음극재 기재에서는 포스코 엠텍, 일진 머티리얼즈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해질 관련돼서는 후성, 그다음에 솔브레인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장비 관련돼서는 PNT라는 장비 업체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재별로 또 이렇게 나누어서 전기차 관련주들을 살펴봤더니 한눈에 들어오네요. 오늘 시장에 대한 간략한 정리와 함께 전기차 업황과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이영수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